여기 문제가 많네. 여기 보시면은 이 난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다 사서 새로 붙여놓은 거고, 일중창이에요. 요즘 일중창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벽도 이 단열이 제대로 안 들어간 벽이에요. 이런 곳을 사무실로 쓰면 진짜 발이 동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상 걸릴 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여기를 사무실로 안 썼을 텐데 이걸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사무실이나 상가 매물을 구해야 할 때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나는 정말 좋은 사무실 또는 좋은 상가인 매물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는 그래야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사무실이나 상가 매물을 구해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의 사무실과 상가 매물을 구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임대료가 우리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매물에 쉽게 현혹이 되고 가끔은 저렴한 매물을 덜컥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저렴한 매물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사실 서비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건축상의 하자나 공간을 관리하는데 리스크가 발생해서 아예 공간을 옮기셔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고 제가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 매물이 저렴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매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불법 건축물, 가건물, 그리고 지하에 있는 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공기순환, 냉난방, 요즘엔 또 누수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상에도 이제 공사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일반적 분들은 이런 매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거나 인테리어 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물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뭔지를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혀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또는 지하에서 하기 좋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연습실 이런 것들도 이 서비스를 하시려는 분들이 지하 매물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라면은 저는 굳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종류의 건물들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인들에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지하면은 가건물이면 불법 건축물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대부분 대답을 하시던가요?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태 아무 문제 없었다. 그 정도는 괜찮다. 당연하죠. 그분들은 그 매물 팔고 중개 수수료 받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왜 이 매물이 저렴한지 이 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파티룸을 구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요청하셔가지고 매물을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마침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 매물을 보기 전에 중개사를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수 관련해서 공사가 다 돼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다. 정말 깨끗한 건물이다. 근데 막상 가보니 건물이 많이 낡아 있었고 저는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보고 있는데 물이 좀 고여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물을 좀 흘린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얼버무리시는데 천장 벽지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샜을 경우에는 흔적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위에 보라, 흔적이 너무 많다, 이거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공사를 안 하신 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좀 알아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랑 좀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아보려는 노력, 우리가 이 매물이 왜 더 저렴한지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직원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제 브랜드를 경험하려는 고객들에게 앞서 말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건물들에서 어떤 리스크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면 적어도 내 공간에서는 모든 리스크를 제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꼭 메인 로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무실이든
어떤 상가 건물이든 특별한 서비스 업종이 아니고는 유동 인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돌이켜 생각해봐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걷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인에서 좀 더 멀어지더라도 그 부동산 비용을 아껴서 내부 고객 또는 외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 공간들, 우리 서비스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 외에도 무수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여러 가지 SNS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프라인에 의존하지 마시고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쟁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은 항상 그 나라의 공유 오피스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유럽에 가서 이제 많은 공유 오피스를 다니면서 많이 놀랬던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럽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은 메인로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물론 메인로드에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나름 핫하다고 하는 곳들은 꼭 메인로드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 오피스가 있다고? 이런 정말 의문을 가지고 방문을 할 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에 이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인테리어와 엄청난 네트워킹 서비스, 커피나 바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메인로드에서 한 블록 정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나요? 물론 법적인 서류들은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신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공간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부동산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그럴 만한 서류가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적을 찾아서 이 매물에 어떤 문제가 여태까지 있어 왔는지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수가 있는지, 냉난방에 문제는 없는지, 공기순환에 문제는 없는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팔아야 하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알아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좋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흔적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매물을 가게 되면은 이 매물의 벽지, 천장, 바닥 이렇게 자국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구나를 예측하는 편이고요. 이 매물이 아니라도 위층 아래층에 있는 매물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다 보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매물의 문제도 예측이 가능하죠. 가장 좋은 거는 임차인이 아직 있는 경우예요. 왜냐면 임차인이 아직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소품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평수 대비 냉난방 기계가 과하게 많은지 또는 적은지에 대해서 보면 되고, 또 바퀴벌레 같은 용품들이 많다면은 당연히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공기순환과 관련해서 제습기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여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예견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주고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하고 들어갔다가 공사를 다 끝마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 공사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거나 아예 공간을 옮겨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떤 흔적을 찾는데 집착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매물을 구할 때 꼭 그 부동산 중개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그 매물과 관련해서 건물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개인들을 만나면서 사실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저기 건물에 원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왜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들을 여쭤보면은 사실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로 좀 더 내가 어떤 인테리어 비용을 써야 하는지, 또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동산이란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명확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그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들을 참고하셔서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그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사무실도 뭐 인원에 따라서 상가 매물도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공간 임대도 어떤 종류의 공간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더 중요한 조건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미트볼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성장 플랫폼에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네트워킹 콘텐츠에 참여를 하셔도 분명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간 대여와 관련돼서 콘텐츠를 운영 중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Justin do it, we do it. 안녕.